중국의 배달 시장은 사실 배달의 민족과는 그 태생이 좀 다릅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배달 시장의 전단지를 온라인상으로 들어온 케이스라면 이 배달 시장은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싶은 고객과 배달원 돌아다니는 배달원을 연결해주는 오토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기사 수가 얘네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배달 기사 수가 29만 명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에 베이징에서 무슨 아침에 원래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배달 기사들이고 이들은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받습니다. 이 서비스가 얼마나 무섭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배달을 할 때 평가를 받습니다. 고객의 평가를 받는데 고객이 하는 이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서비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봉 차이가 확확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대한항공의 기내식을 먹는 것과 같은 배달 기사가 오면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정말 우아하게 이 배달 음식을 전달을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SNS 상에서 어떤 배달 기사가 배달 옷을 입고 로비에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한 평가를 낮게 받아서 이번에 보너스가 없을 것 같다. 어떡하냐. 막 이런 SNS 영상들이 막 중국에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중국에서 배달 주문하시면은 점수 좀 높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배달 시스템이 한국보다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돌아와서 배달의 민족을 켰을 때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배달 앱을 켜보시면은 기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여기는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대신 배달해 준다. 그러니까 슈퍼에서 뭔가 음식을 사다 주거나 아니면은 뭐 꽃을 대신 배달해 오거나 심지어 휴지를 대신 갖다 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하니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이제 휴지가 없으면은 이 서비스를 켜서 배달 기사를 불러갖고 이제 휴지를 갖다 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배달 플랫폼이 한국보다 훨씬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중국의 배달 플랫폼을 켜보시면은 한국에 있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거의 대다수의 업체들이 다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걸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업체 간의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고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 집에서 먹는 것과 나가서 먹는 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이제 고객은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배달을 이용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꾸 배달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지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배달을 이용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배달 시장은 중국에 비하면 초입에 왔을 뿐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가 저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처음으로 마케팅 팀장으로서 임명이 돼서 뭔가 매출을 올려야 되는 미션을 부여받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저희 이 전 회사 M모 회사는 전년도 매출이 20%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떨어질까? 내부 경영진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죠. 이게 왜 떨어질까를 고민을 하다가 배경 설명을 위해서 제가 있던 A법인 같은 경우는 중국에 90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고 주로 로드샵 위주의 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드샵이다 보니 배달 매출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B 매장 같은 경우는 50개 매장인데 주로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쇼핑몰에 좋은 위치에 입점해 있어서 주로 배달 매출은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희 경영진이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 제가 마케팅 팀장을 맡으면서 봐왔던 것이 저는 이전에 사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배달을 운영하는 저희의 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배달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시고 이제 경영자께서 판단하시길 우리의 피자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내점형 피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달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저희 법인 쪽에서는 사실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대표님이 밀어주는 상황이셨죠.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다른 전략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A 법인에서 제가 있던 법인에서는 배달에 집중하기 위해 이제 저를 필두로 제 밑에 있던 5명의 직원들과 배달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인 전문 인원을 이제 온라인 쪽으로 담당하게 하고 그 온라인 인원이 이 메이탄 그리고 바이두 그리고 으얼러마 이 세 개의 플랫폼을 전담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도 물론 열심히 같이 이 직원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또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다녔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 첫째, 배달 앱은 순위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상위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도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 저희 광고 상품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위에 노출되는 방식은 단순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낸다고 상위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판매량입니다. 근데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규칙들이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메뉴를 조정하고 판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별 성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객단가가 낮은 제품이 있고 객단가가 낮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고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생각하고 실현했고요. 그리고 메뉴 전략과 가격 정책인데 보통 사람들은 제가 배달을 한다고 하면 모든 메뉴를 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력할 수 있는 원가가 좋은 메뉴 몇 가지만을 선택을 해서 또 보통 배달을 하려는데 가장 주저하는 요소가 수수료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편법 같은 건데 똑같은 메뉴를 양을 다르게 하고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소스나 다른 한 가지 포인트로 오프라인과 다르게 파는 방식으로 가격을 높여서 그 수수료에 대한 방식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배너 광고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서 배너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배너 광고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 영업원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의 입점을 담당하는 그 직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직원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에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가 왕징에 있었는데 베이징의 왕징에서 가까운 곳에 이곳에 본사가 있었죠. 그래서 마치 걔네도 약간 좀 귀찮아할 정도로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피자 쿠폰 주고 밥 먹고 이런 식의 영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시가 중요하다고 중국에서 말하지만 사실 저는 관시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관시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줄 것이 있고 그 친구도 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친구가 매달 자기네가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저에게 먼저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 친구가 제안하는 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결론 저희 1년 만에 제가 담당을 한 후에 A법인의 배달 매출은 15%에서 3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던 똑같은 상품을 팔았던 B법인은 배달 매출이 5%에서 자연 증가분으로 7%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개 직영점의 매출 변화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저기 보시는 직영점의 매출 중에 저 C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쇼핑몰 매장입니다. 쇼핑몰 6층에 있는 베이징의 중심 상권에 있는 매장인데 그 매장의 전년비 매출이 100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량이 지방에 있는 2개의 전체 매출을 합칠 정도의 양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6개 매장, 저희 매장의 플랫폼 순위가 보시는 바와 같이 피자헛, 맥도날드, KFC보다 상단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배달에서는 이게 어떠한 카테고리냐면 프랜차이즈의 카테고리거든요. 프랜차이즈, 콰이찬, 패스트푸드의 카테고리에서는 저희 브랜드가 다른 업체들을 이기고 상단에 위치하게 됐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연말 결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M 회사가 이제 S 등급 프랜차이즈 부분에서 매출 성장의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참석한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파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스터 피자가 이제 성공 사례로 오르게 되었죠. 제 자랑이라 부끄러워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배달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배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많은 서비스들 중에 어떤 것이 메가 트렌드로 성장할 변화인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변화가 왔을 때 변화를 바라보기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앞서가서 내가 변화에 수용해서 변화를 앞서가야 된다. 똑같은 상품을 팔 때 A 법인 같은 경우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앞서가서 많은 매출 성장을 이뤘지만 B 법인은 똑같은 상품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보시는 결과와 같이 그대로 오히려 매출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 메가 트렌드가 돼서 전체 매출 성장률,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바꿔버릴 정도로 시장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1억 버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제가 여기 먼 곳에서 오신 분들에게 1억씩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1억을 버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말 그대로 1억을 버는 것과 1억을 아끼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셨을 때, 이제 액션이 있었을 때 1억을 아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중국 마케팅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챗이 중요하다. 위챗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 핫 이슈가 됐던 왕홍 마케팅, 즉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에서 중국 마케팅을 한다는 중국 대행사들, 마케팅 대행사들이 주로 밀고 있는 이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약간 편집이 돼야 되는데 돈 지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편집 삐 소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돈 지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제안을 온 마케팅 대행사의 기획서입니다. 공공 계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매일매일 어떠한 콘텐츠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기획사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이게 작은 업체도 있지만 S그룹 같은 큰 계열사에 있는 굉장히 대기업도 이런 식의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네는 더 좋은 컨텐츠를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컨텐츠는 뭐 대졸사원 몇 명이 쓰고 몇 명의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본 견적서 그리고 지금 실제로 물어봤을 때의 견적서가 한 개월에 3,3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50만 원이고 12개월이면 6,600만 원이 되는 돈을 실제로 저희가 내고 있고 기존까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돈 지랄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캡처한 저의 위챗 화면의 모습입니다. 대화창이 있죠. 이 대화창을 내려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 표시가 띄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계정이 기업들이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죠. 기업 계정 그걸 눌러볼까요? 눌러보질 않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이제 대행사들이 제안을 하는 방식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독 계정이 있고 서비스 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계정으로 이용할 때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뭐 한 번 보내거나 두 번 보내거나. 근데 더 많은 걸 보낼 수 있는 게 서비스 계정입니다. 서비스 계정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제 대화창에 이 구독 계정에 들어가서 보시는 바와 같은 서비스를 기업을 눌러야지 제가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새 메시지 130개 떠 있는 거 있죠.
한 달에 몇 개씩 보내도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일반 중국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냐? 인터넷에 찾아보면 중국 마케팅은 위챗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사실 이게 보고 드리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 대표님들도 찾아볼 거 아닙니까? 중국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모든 사람이 위챗을 통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위챗을 통한 마케팅을 하는 방식 구체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고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이 위챗을 운영하는 마케팅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정말 단 한 곳도 이것과 다른 제안을 해주는 데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7,400만 원, 1년에 7,4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저희 실제로 법인에서 일하는 마케팅 직원의 한 달 월급 6,000위안이고요. 이 대졸 직원 6명을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회사 내에서도 적을 만들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강력하게 대표님한테 어필을 했죠. 저희 이거는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걸 하면은 이 돈을 쓸 바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줘라. 기 좀 살리게. 근데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회사라는 구조가 다른 말을 한다고 그게 먹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회사 간의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쪽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됐다고 말하면은 이제 그런 어쨌든 복잡한 관계에 의해서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계신 많은 프랜차이즈 실무자들께서도 간단합니다. 그냥 업체들 불러서 위챗 어떻게 해요? 라고 견적서 받고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좋아 보이는 업체 보고 드리면은 이게 통과돼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아마 주변에서 중국 마케팅을 하신다는 분께 뭘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다 이거 얘기하고 있을 텐데 적어도 외식업에서는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외식업에서는 정말 소용이 없는 마케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홍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죠. 저도 이거 굉장히 반대했는데 이것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왕홍이죠. 어떤 거냐? 이제 중국에도 아프리카 TV 같이 이제 한국보다 그게 더 발달돼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TV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홍을 데리고 이 친구를 1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막 나 얼굴 이쁜데 막 이렇게 피자 맛있게 먹고 여기는 미스터 피자고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제가 쓰는 돈이 2만 위안, 500만 원입니다. 2시간 동안 이 친구가 대신 먹어주고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효과가 없느냐? 사실 오른쪽에 상반기 인기 드라마의 시청률을 보면요, 탑 10에서 1등에 드는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1.3%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50%의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얘네가 결과를 하고 KPI로 주는 결과로 저희한테 주는 그 지표가 몇 명이 봤냐거든요. 근데 아무리 3만 명이 보고 100만 명이 보더라도 그거는 중국의 어떤 산골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지표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이 지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마케팅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홍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공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업이 아니라 화장품의 이 포니라는 이 인플루언서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매출을 많이 올렸지만 사실 화장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저희 외식업에서는 이 왕홍 마케팅은 정말 말 그대로 돈지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돈을 그냥 막 이렇게 뿌리고 있는 이런 마케팅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두 가지 마케팅이요. 지금 여기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 실제로 마케팅 대행사에 가면은 제일 먼저 말하는 두 가지고 유일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챗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위챗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위챗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QR코드를 접속해서 들어가는 모든 플랫폼이 사실 위챗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위챗을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대행사가 제안하는 대로 공공 계정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시베 요멘춘이라는 브랜드는 중국 외식 업계에서도 마케팅을 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찬송받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베 요멘춘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 앞에 QR 코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QR 코드를 스캔해 봤습니다. 근데 기존의 공공 계정을 통한 마케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로고, 기업의 로고를 팔로우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시베이 요맨춘 같은 경우는 제가 팔로우를 하니 개인 그 매장에 있는 점장의 아이디로 제가 친구 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책상에 앉았을 때 직원이 와서 여기에 팔로우를 해주면 내가 이벤트를 주겠다 하는 형식으로 이 점장을 팔로우하게 시켰는데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얘네가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얘네는 메시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대화창을 통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얘는 메시지를 위챗에 보면 위챗에는 SNS, 페이스북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펑요첸이라는 건데요. 중국 사람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고 위챗을 통해 자기 친구들의 소식을 보게 되거든요. 얘네가 메시지를 펑요첸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 말은 제가 페이스북을 켜서 친구들의 소식을 보다가 이 매장에 대한 소식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근데 얘네가 보내는 메시지가 우리 매장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 무슨 교실이 열렸다 혹은 우리 매장에 있는 누구의 생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 이야기들을 브랜드가 말하는 것이 아닌 자기네 이야기들을 자기의 삶들을 올립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정확히 12시가 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처음엔 사실은 얘네가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하는데 이런 SNS 활동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제가 다른 매장에 있는 점장 아이디를 팔로우하고 이쪽 매장에 있는 점장 아이디를 팔로우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속았다라고 느꼈죠. 근데 속았다라기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이라고 느꼈던 이 메시지가 실제로는 시스템적으로 본사 마케팅 팀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케팅 팀에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매장에서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저는 이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사실 통요첸을 통한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금액이 100만 위안 100만 위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천이거든요. 한 번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여기 펑요첸을 통한 메시지는 사실 피자집에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철강, 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그 위챗에 정확한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이 펑요첸을 통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펑요첸에 기업 광고를 하지? 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 시베이 요맨춘이라는 기업이 머리를 써서 이런 식으로 무료로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제가 1억 8천 들었으니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보통 이제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선불 카드 기능이죠. 이제 카드를 충전을 해서 카드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게 하는 이 선불 카드 기능을 개발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 회사가 만드는데 거의 한 1억 가까이 듭니다. 근데 그 돈을 이 쯔푸바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해서 저희한테 기록을 남겨주면은 저희가 쿠폰을 무료로 주고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건데 사실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공수를 들이지 않고도 그 당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가격이 쌀 때 빨리 들어가서 사용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선불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개발을 의뢰하니까 1억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던 건데 당시에 사이버 결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위챗과 쯔푸바오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 때 저희가 먼저 사용을 했던 거죠. 플랫폼이 완성이 돼서 많은 유저가 생겼을 때는 그때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죠. 이제 그걸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시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속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일까요? 다 중국 사람처럼 보이죠. 여기 있는 사람 제일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포함해서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중국인 저희 팀원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겉모습만으로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을 거야. 우리와 생각과 사고가 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례들, 제가 느끼기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 봤을 때 사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고 사람을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만의 문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체면에 대한 문화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체면을 따지는 것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 체면, 중국의 영화들을 보면요, 미국의 영화는 보통 권선징악으로 끝나죠. 근데 중국의 영화는 복수혈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문이 누군가에게 당했어요. 그러면 제가 무림을 쌓고 다음 세대 저 때 가서 복수하고 와서 결국엔 우리 가문을 다시 살렸다. 약간 이런 류의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게 왜 맞냐? 중국 사람들이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사드 문제가 있었고 그게 왜 이렇게 힘들었냐를 다시 분석해 보면요, 그 시 주석이 뭔가 체면을 손상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 생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에 정치적인 얘기는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체면을 항상 유념해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쓰리 메이라고 하는데요. 메요 원티, 항상 말하면 문제 없어. 그리고 메요 관시, 괜찮아 관계 없어. 메요 빤파, 방법이 없어. 이게 정말 습관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습관적인 얘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믿으면 가만히 있다 당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메이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발생할 거가 있구나. 그리고 관계 없으면 분명히 관계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방법이 없으면 방법은 찾아보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8번 정도를 확인해서, 이제 제가 사실 중국인 직원들과 일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키면요, 아침에 물어보고 점심에 물어보고 저녁에 물어보고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면 이제 답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항상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관시라는 건데요. 중국에서 관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관시는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사실 네트워크 이 관시의 영역은 지금은 제가 중국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관시라는 것도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안 되는 일을 관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되는 일을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게 관시다라고 그 관시의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큽니다. 그 크다는 개념이,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을 보는데 스위스가 국기를 들고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입장을 하는데 그 인구가 8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후난성의 중심 도시에 있는, 중국은 성이 34개가 있는데요. 그 34개의 성 중에 한 도시, 한 성에 보통 20개 정도의 도시가 있으면 그 20개 도시 중에 한 개의 인구가 800만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가 30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때? 중국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중국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많고 사실 지역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중국은 하나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부통어라는 표준어가 있지만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고 그 지역의 언어를 쓰면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큰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이해해서 내가 중국에서 이걸 경험하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 중국은 이렇다더라 라는 거는 사실 정말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온 것 같은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큰 나라에서 지역별로 선호하는 메뉴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저희 피자가 이 메뉴가 두 개의 법인의 신제품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실제 자료입니다. 서로 지역별로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맛도 다르고 메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겠는지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서비스 수준, 외식 서비스 수준은 제가 경험했던 모든 서비스 중에 최고였습니다. 특히 이 하이디라오라는 연매출 1조를 넘는 이 중국의 프랜차이즈 업계 1등, 외식 업계 1등 기업인데요. 여기서의 서비스 수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가면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구두도 닦아주고 네일도 해주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으면 휴지도 뽑아서 주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메이징 레이스를 하면서 매번 하이디라오를 방문했는데 갔을 때마다 주는 서비스가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주방, 저희가 외식 업체에서 왔다고 하니까 주방을 투어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하이디라오는 그 넓은 한 매장당 크기가 500평 정도 됩니다. 그 넓은 매장에 항상 웨이팅이 걸릴 정도로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저희한테 주방을 보여주겠다고, 자기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존경할 정도로 굉장한 서비스 수준이 높았고요. 그리고 매번 매장 내에서 넓은 매장이다 보니까 병검 공연을 해주고 스타면 공연을 해주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가격이 1인당 10,000원 정도 합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이 중국이기 때문에 싼 게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물가 수준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거나, 베이징은 실제로 이제 임대료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정도거든요. 근데 10,000원입니다. 그 정도로 좋은 서비스와 가성비로 항상 1등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번쯤은 다 이 서비스를 경험을 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서비스 수준의 기준은 하이디라오에 맞춰 있습니다. 하이디라오보다 서비스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베이 요멘춘이라는 브랜드는 매장의 스마트화는 기본이고 완벽한 QSC, 그러니까 이 매장에 가보시면 어떤 매장은 주방이 테이블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오픈 주방이라는 개념이 완벽한 오픈입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 주방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먹고 있는 이 공간과 뒤에 있는 이 공간, 의자 사이에 주방이 있을 정도로, 제가 이 사람이 뭘 넣고 소스를 뭘 넣고 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오픈되어 있고, 그 관리가 엄청 깨끗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번 테이블볼을 갈아주고 있고요. 주문을 하면은 30초의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30분 내에 모든 음식이 다 들어와야 될 정도로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이 마케팅을 정말 파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 때 온 고객이 서로 뽀뽀를 한 번 하면 10% 할인, 두 번 하면은 20% 할인,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재미있는 마케팅들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수준과 마케팅입니다. 그래도 저는 중국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외식 사업을 하고 싶은 그 후난성의 한 도시 마을의 식당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죠. 중국은 이런 시장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3선 도시, 2선 도시로 갈수록 아직도 그것과는 다른 이런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쇼핑몰로 가보면 똑같이 1선 도시와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와 기술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은 넓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저는 2012년부터 중국 시장을 노크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대학생 때 떡을 팔겠다고 제가 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떡을 팔겠다고 중국에 가서 떡집을 차리겠다라고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투자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여기 열면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경력을 쌓고 지금 다시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제가 만 30살입니다. 아직 꿈을 외치고 싶은 나이인데요. 저의 꿈은 중국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외식 문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대학생 때 정말 패기만 갖고 떡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다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은 절대로 혼자서 개인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으로 진출하는 여러 한국 기업이 힘을 모아도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나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함께 뭔가 비용을 낮추거나 같이 머리를 맞대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건 좀 약간 거창한 말이긴 한데 제가 사드에 최근에 있던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국가 간의 관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작정을 하고 부모님을 베이징으로 여행을 모시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사드가 딱 터질 시점이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무슨 한국 식당에 갔더니 북경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 막 한국 사람 보고 욕하더라. 약간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하진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제가 또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국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한국과 중국의 약간의 거창하지만 뭔가 관계를 개선시키는 일이었으면 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실 어메이징 레이스 베이징을 한 이유도 그리고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국 소식을 자꾸 알리는 이유도 뭔가 사실 사람을 모르면요 전혀 모르면요 욕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접하고 알게 되면 욕을 바로 한번 할 것도 생각을 하고 하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을 욕하고 중국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좀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